이번에는요.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어제 지명이 됐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표현, 묘사가 언론에 등장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기사 좀 보겠습니다. 검찰 칼끝 연일 청와대를 향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강성 추다르크, 추다르크란 표현도 강하지만 또 앞에 또 강성이 붙어서 강성 추다르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도 일단 글자 자체가 굉장히 강해 보여요. 이 뜻은, 표현 자체가. 법무장관 등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하루 만에 그 다음 날 지명이 됐죠. 압수수색이 있은 다음에. 그래서 이게 시점에 대한 또 해석도 좀 있어요. 여당 대표 역임한 5선 중진이 법무장관에 내정됐다. 고검장 등 간부 인사 앞당겨 검찰 견제에 나설지 촉각이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호흡 어떠냐 이런 질문에 뭐 개인적인 문제 지금 중요할 때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이 인선 사실이 알려진 뒤 추미애 의원이 기자들과 몇 가지 얘기 좀 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윤석열 총장과는 뭘 어떻게 맞춰 나가십니까?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추후에 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저를 추천하신 분들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법무 행정을 해낼 것을 기대하고 추천해 주셨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추미애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지금부터 두 개의 신문 기사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 신문 대 신문은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를 비교해 보겠는데요. 추미애 후보자를 묘사하는 표현이 좀 결이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우선 힘센 장관 추미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힘센 장관 추미애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조선일보는요. 반면에 예측 불허 파이터. 어떻게 보면 힘센 장관, 예측 불허. 어느 쪽이 긍정이고 어느 쪽이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좀 담겨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럼 기사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힘센 장관 추미애 발탁, 인사권 휘둘러 검찰 견제 가능성 있다. 힘이 세니까 인사권을 장악을 해서 뭔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검찰 내에서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자를 수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있지만 그 밑에서 윤석열 총장 같이 일하는 검찰 고위직들을 인사 조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무장관은 인사권을 갖고 있고 더더군다나 5선을 역임한 당대표 출신의 법무장관이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권 강단 있는 검찰개혁 적임자다 이런 평가를 어제 내놨는데요. 반면에 야당은 궁여지책이다. 후안무치다. 궁여지책은 그럼 이런 뜻이 되나요? 장관으로 시킬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까 간 거다. 뭐 이런 뜻이 돼버리네요. 어제 이런 또 혹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상대로 링에 올린 예측 불허 파이터. 예측 불허 파이터. 무슨 격투기 경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문 대통령 청와대 압수수색 다음 날 법무장관 추미애 지명. 추미애 후보자. 검찰개혁은 시대적인 요구다.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여기 판사 출신, 5선 당대표 출신 이런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여당 일부에서는요. 사실 당대표까지 지냈는데 법무장관으로 가는 거는 내각 밑으로 이게 뭔가 입법부가 가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지적도 좀 있었다. 그래서 격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격이란 추미애 후보자의 격을 말하겠죠.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미애 장관을 묘사한 설명이 좀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왜 예측 불허라고 여기 기사가 제목에 달려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군요. 아랫분 잡아주세요. 그동안 주류보다는 비주류, 계파 활동보다는 개인 스타일의 이쪽입니다. 개인 스타일이 더 주목을 받은 정치인이다.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생긴 것도 돌파력과 함께 그의 독단적인 스타일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독단적이라는 거는 주변 말 안 듣고 그냥 간다. 좋게 말하면 본인의 소신을 절대 굽히지 않고 그냥 간다. 그래서 예측 불허, 파이터다. 이런 얘기를 하나 봅니다. 여기도 보겠습니다. 여권 일부에서 나오는 어떤 평가일 수 있습니다. 친문이 아닌 장관이 검찰개혁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청와대가 검찰과의 갈등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대통령 측근이나 학자보다는 추 후보자와 같은 스타일의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과거 추미애 후보자가 검찰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관련 영상이 있는데 묶어서 보겠습니다. 개혁안은 지난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국가 권력기관을 바로 세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원인 제공 기관으로서 국민을 억압하거나 탄압한 주권자 위에 군림해온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아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정치권에 던져진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야당도 권력기관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부응해 국회 사개특위 논의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1월에 검찰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좀 보여준 거죠. 그 발언 속에 드렸습니다. 자, 그럼 패널 네 분께서는 지금 신문기사 2개 비교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표현, 묘사가 마음에 드시는지 어느 쪽이 마음에 드시는지 아니면요. 이거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그냥 하나 지어내셔도 됩니다. 표현을요. 그럼 한 분씩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위원님은 법무장관의 임무 용도 뭐 이렇게 쓰셨네요. 예. 설명 좀 해주세요. 보는 관점에 따라 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법무장관의 용도라는 표현이 맞을 거고요. 예. 국민 입장에서는 법무장관이 할 일, 임무. 그런데 지금 시점에 예. 지명이 된 추미애 국회의원, 예. 5선 출신의 당대표까지 역임한 분이 예. 지금 등장한 거는 예. 관점에 따라서는 크게 봐서 임무에 더 충실하라는 주문일 수도 있지만 임무. 작게 보면 예. 검찰과의 힘겨루기, 검찰 견제라는 어찌 보면 용도에 더 주안점을 둔 인사일 수도 있다. 임무라 그러면은 그 후보자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용도는 좀 이렇게 쓰인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무라고 제가 예. 굳이 쓴 건 임무라고 하는 거는 꼭 추미애가 아니어도 예. 법무장관으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서 예. 부처를 끌고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예. 예를 들어서 조국이라는 전 장관을 지명해서 내세웠던 게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법개혁이라는 건 사실 표현이 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찌됐든 공수처도 신설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도 조정한다는 예. 거고 그런 전반적인 사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 사법개혁 맞겠죠. 예. 그렇다면 이거는 이 정부가 정권에 어찌 보면 과제라고 내세웠던 만큼 예. 서둘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국 사태 때문에 정권이 힘을 잃고 예. 어찌 보면 추스릴 만한 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50 며칠간 이렇게 비워놨다는 예. 건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사이에 인선에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닐 거고. 그러나 이 사람을 내세웠을 경우 야당의 반발, 저 사람을 예. 내세웠을 경우에 한계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다가 예. 50 며칠을 허송세월을 한 것 같은데 하필 지금 시점에 예. 추미애라는 저런 강성 장관, 과거에 자기만의 예. 스타일을 내세웠던 사람을 내세우니까 지금은 이 법무장관 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예. 검찰과 힘겨루기를 하는데 적임자를 그냥 내세운 것 같이 되기 때문에 예. 인사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누구를 내세우느냐도 중요하지만 예. 언제 바꾸느냐, 언제 내세우느냐도 그래서 중요하다는 건데
전 그런 점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뭐 궁여지책이라는 예.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뭐 거기에 100% 동의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교 의원님께서는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어떤 묘사 그 표현보다는 지금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 부분에 좀 중점을 주셔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관옥 교수님은 노련한 파이터.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현은 아니네요. 파이터는 있지만 예측 불허 파이터가 아니라 노련한 파이터가 또 되는. 다른 노련함이 어떻게 있다. 보면 이 두 가지를 좀 섞으신 예, 것 같기도 합니다. 섞었습니다. 지금요. 예. 근데 저는 적임자라고 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을 예. 지명하지 말고 처음부터 예.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면 훨씬 더 전국이 무난하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예. 그런.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추미애 이 지명자가 얘기한 것처럼 예.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다. 예. 그러면 누가 필요한 것이냐.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이 보면 예. 사실은 학자나 뭐 관료나 예. 이 관통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뭐 평생 공부하신 분이나 평생 공직이 있으신 그렇죠. 분이 뚫고 나가긴 진짜 그렇죠. 험악하다. 정치인이- 뭐 이런 뜻이네요. 그럼. 그런데 지금 5선 의원이고 당대표를 예.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장관을 한 번도 안 했지만 궁극적으로 요번을 예. 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바랄 거는 더 이상 없어요. 대권 외에는. 그렇다면 여기다가 모든 정치 생명을 걸고 할 동기가 훨씬 큰 거 아닙니까?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동기가 있을 수도 그렇죠. 있다. 그래서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예. 특히나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예. 대등하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추미애 장관이 취임을 하게 되면 예. 상당한 장악력을 갖고서 검찰을 개혁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추가 질문 제가 짧게 하나 드릴게요. 자, 일각에서 좀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권이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 이런 평가 있으면 굉장히 불만 제기가 있거든요. 여권 내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추미애 후보자 역시 뭐 예측 불허, 뭐 돌출 뭐 이런 표현도 등장해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추미애 후보자 역시 나중에 장관이 된 이후에 마이웨이를 가서 사실은 청와대와 결이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개연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노무현 예. 대통령 탄핵 때 예. 그때 이제 탄핵에 찬성을 했던 경험이 이게 있어요. 두고두고 계속 논란이 그게 됐었죠. 삼보일배하고 예. 참 어려운 과정을 겪어내면서 예.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온 거거든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얘기했던 그 개혁이라는 예. 것을 누가 완수해내느냐의 문제인데 예. 동일한 어떤 목적 의식을 지금 문 대통령하고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청와대와 마이웨이 할 필요가 없다. 다른 길을 갈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길을 갈 것이다. 그렇죠. 같은 훨씬 더 생각으로. 속도감 있게 할 개연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련한 파이터. 예측 불허 파이터가 아니라 노련한 파이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수희 변호사는 예측 불허 실행자. 그러니까 여기 조선일보의 표현에서 뒷부 파이터를 실행자로 좀 바꾸셨네요. 예, 그러니까 힘센 장관이라는 힘센 거는 예.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향후 예측을 해본다면 예. 지금 그 법무부 장관으로 뭐 청와대가 바라는 예. 게 뭔지는 이제 잘 알 거고 예. 그러면은 많은 그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인사권을 행사해서 검찰에 대한 그 좀 징계성 예. 인사권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을 정도라면 강단은 있어야 예. 되니까 그래서 저는 5선의 당대표를 한 그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것이 아닌가. 배경은 그런 걸로 보인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마이웨이가 아니라 실행자로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할 거라는 게 사람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업무 예. 스타일이. 당대표를 할 때 2017년 정권 초기 때로 돌아가 예. 보면 당시 추미애 그 민주당 대표가 뭐 청와대와 맞서고 이런 게 없었어요. 거의.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실행자 역할은 충실히 할 거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예측 불허를 앞에 왜 넣냐면 이분이 이제 그 위기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보일배 뭐 이런 모습이 굉장히 예. 강인하게 이제 강력하게 뭐 이미지로 많이들 각인되어 있을 텐데 그런 어떤 그 돌파력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어떤 이벤트성 어떤 전환점을 찾는 그런 거는 또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감하고 아니면 좀 다르게 보면 굉장히 좀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도 있다. 이런 그런 거네요. 면에서. 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당대표를 예. 할 때 이제 언론 기자들 사이에서 예. 또 그 이제 당내에서도 평이 예.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표현들이 그런 평들이 많았었죠. 예. 좀 그런 면에서 그런 기질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럼 법무부 장관을
이제 인사청문회 예. 통과해서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마 청와대의 오더에 충실한 수행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관심사는 추미애 후보자가 그냥 장관이 됐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 어떤 관계거든요. 어떤 관계를 보일까, 어떤 모습일까가 궁금한데 혹시요, 이수희 변호사께 법조인이시니까 사실 법조인들은 사법연수원 기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근데 보면은 추미애 후보자는 연수원 14기고요. 윤석열 총장은 그보다 9년 뒤인 23기도군요. 기수 차이가 상당히 많아서 엄청나게 높은 선배거든요. 이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혹시? 그게 이제 뭐 고등학교 선후배하고는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예. 같은 조직 내에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그 뭐 판사 출신과 또 검사 현역 출신. 뭐 검사와 이제 검찰총장과 그 연수원 기수가 저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작용하지 그러니까 않을 일한 것 같고. 분야가 사실 같은 법조이지만 달랐다.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나이도 또 있고 좀 시험이 늦게 되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총장은 정말 예. 검찰을 사랑하는 분이죠. 검사라는 예. 거에 대한 자긍심도 높고. 예. 근데 그게 지금 그 검찰 내부 분위기를 좀 들어보면 저 평검사나 이런 예.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이제 그 자긍심을 주는 거예요. 그럼 맏형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법무장관 내정자가 그 장악을 하는데 검찰 쪽을 장악을 하는데 인사권을 가지고 좀 갈라치기를 하면서 예.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뭐 특히나 공무원 조직은 예. 그 승진이니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아무리 이제 끼리 그 뭉치자 예. 해도 이렇게 그렇게 되면 크랙이 나니까 간격이 생길 수가 있죠. 저는 예. 그런 것들 인사권을 통해서 그렇게 좀 가르고 그 간극을 내고 하면서 장악을 나가겠지만 예. 그게 그렇게 단실에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 총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검찰 개혁의 방식은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주원규 교수께서는 마무리 투수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네. 여기 이 표현들하고 좀 결이 다릅니다. 예, 저도 예. 많이 고심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조금 앞에 불안한 마무리 투수라는 좀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 문재인 정부 예. 하반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검찰 개혁이 마지막 어떤 정부나 정책의 명운일 것 지금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정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레임덕 얘기까지 나오지 예. 않으려면은 예. 분명히 검찰 개혁을 수행해야 되겠고 그런 무게감에 대해서 이 추미애 이 지금 의원이 모를 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사실 야당에서도 우려하는 것처럼 너무 중요한 감이 높고 그리고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장악력이 되게 강한 분이기 때문에 예. 이게 우리가 야구 경기로 비교하면은 감독이 이제는 끝을 내라, 불을 꺼라.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등판을 그러니까 시키는 게 경기에 마무리 승부를 투수인데 내겠다. 네, 그래서 이제 등판한 완전히 거다. 끝장을 내겠다. 이제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하고 가겠다라는 예. 의지의 표현인데 그 의지에 대한 중압감을 오히려 조금 다르게 발설하게 되면 이게 예.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을 예. 더 지피게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의 의지에서도 검찰 예. 개혁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몇 달 동안 국민들의 피로감을 예. 느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는 불안한 마무리 투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짧게 드리면요. 사실은 어제가 여기 기사도 보셨지만 압수수색이 있은 다음 날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법무장관 후보자와 함께 총리 후보자도 같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총리 후보자 안 나오고 법무장관 나왔어요. 그렇다면 뭔가 좀 서둘러서 냈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예. 일단 뭐 전부적으로 뭐 총리 인선보다 예. 먼저 법무장관이 시급하니까 앞섰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고요. 그게 네. 압수수색 그 다음날 바로 어떤 반응으로 봤다라고도 조금 이렇게 대응하기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움이 그냥 우연으로 봐야 될까요? 있을 수는 있는데 예. 근데 저는 이 불안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게 예. 어제 그 기자들과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조금 느껴진 게요. 예. 그 윤석열 총장과의 호흡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개인의 물음이 아니라 검찰총장과 어떤 보폭을 사실 함께 그런 할 의미들이 거냐. 들어 있었죠. 예, 그렇게 물어본 건데 지금 이 추미애 의원께서 다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개인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총장과의 어떤 호흡에 대한 질문을 개인적으로 격하했다는 건 저는 정치적인 장악력의 의도, 먼저 조금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느껴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위험성과 불안함을 좀 느낍니다. 아, 개인적인 관계 뭐 중요한 거 아니다. 이걸 굉장히 또 아주 세세하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과연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는 앞으로 행보를 보면 알겠죠. 일단 후보자입니다. 뭐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명 과정 필요합니다만은 통상 이렇게
의원 출신이 장관에 내정되면 큰 문제가 없이 대개 장관이 되더군요. 예, 유경 의원님.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실용성은 있을 겁니다. 우선 예. 흔히 말하는 청문회 현역 의원 프리미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현역 의원 불패라는 예. 게 있었고요. 추미애 장관은 추미애 장관 지명자는 당대표까지 지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예. 야당도 추미애 장관에 또 부담스러울 수 있죠. 예, 사실은. 그렇게 뭐 맹목적인 반대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 또 하나 전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 아까 연수원 기수 흔히 예. 말하는 대한민국의 사법시험 제도가 있는 한 사법시험을 치른 사람과 사법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어찌 보면 검찰이나 판사들 흔히 말하는 법조계에서의 배타성. 예. 과거에 사례가 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같은 변호사 출신 사법시험을 치렀지만 당시에 검찰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조직적인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강금실 장관이 예. 뿌리를 내리는데 상당히 좀 한계를 예. 그런 점 때문에도 봤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은 많이 변했고요. 예.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검찰 조직이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장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배타적인 대응을 하거나 태도를 보일 경우에 국민들이 그걸 가만 보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검찰이 먼저 생각도 바꿔야 되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부처를 이끄는 예. 집행자로서 실행자로서 왔으면 그에 대해서 존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검찰과 어떤 관계를 볼까 굉장히 사실 관심사입니다.